안녕하세요. 애들리 EU GDPR 시리즈 네 번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모든 기업과 기관이 관심을 가져야 할 EU GDPR의 핵심 요소인 개인정보 처리의 6가지 합법적 근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GDPR 준수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인데 많은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죠. 동의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6가지 합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각각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최근 AI 시대에서 어떤 도전 과제가 있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작하죠. 먼저 GDPR에서 이 합법적 근거가 어떤 의미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GDPR은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EU의 개인정보 보호법인데요. 제6조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6가지 합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GDPR 하에서는 이 6가지 근거 중 최소한 하나를 충족해야만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만약 이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 처리는 불법이 됩니다. 그럼 모든 기업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마다 이 근거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어떤 근거를 선택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어요. 특히 국내 기업들은 GDPR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맞아요. 저희가 컨설팅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그냥 동의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인데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죠. 맞습니다. 동의는 6가지 근거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 적합한 것도 아니죠. 오히려 다른 근거가 더 적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AI와 빅데이터 같은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이러한 근거를 어떻게 적용할지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럼 이제 6가지 근거가 각각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근거는 가장 널리 알려진 동의입니다. 동의는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자유롭게, 구체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죠. 네. 하지만 GDPR에서의 동의는 단순히 체크박스 하나 클릭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의는 자유롭게 제공되어야 하고 특정 목적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맞아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케팅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 마케팅 목적으로 귀하의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명확하게 물어보고 체크박스를 통해 동의를 받는 경우가 있겠죠. 좋은 예시네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체크박스가 미리 체크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GDPR에서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마케팅 이메일도 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와 같은 묶음 동의도 유효하지 않아요. 동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로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죠. 독일에서는 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서비스 이용과 마케팅 동의를 한 번에 받았다가 약 2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어요. 큰 금액이네요. 그럼 동의가 적합한 상황은 언제일까요? 동의는 주로 마케팅이나 쿠키 사용 또는 서비스의 핵심 기능이 아닌 선택적 기능에 적합해요. 하지만 고용 관계처럼 권력 불균형이 있는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계약 이행입니다. 이는 정보 주체와의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 체결 전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필요한이라는 부분이에요. 계약의 핵심 요소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처리만 해당된다는 거죠. 실제 예시를 들어볼까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배송하기 위해 고객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네, 정확한 예시입니다. 이 정보 없이는 배송이라는 계약의 핵심 요소를 이행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같은 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처리로 볼 수 없어요. 그럴 경우엔 별도의 합법적 근거가 필요하죠. 또 다른 예시로는 은행이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도 은행은 신용평가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수집해야 합니다. 필요 이상의 정보를 요구한다면 필요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 모바일 게임 앱이 게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자의 위치 정보와 주소록 접근 권한을 요구했다가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죠. 네, 영국 정보위원회 ICO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례가 있어요. 게임 서비스 계약 이행의 위치 정보나 주소록이 필요한 정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세 번째 근거는 법적 의무 준수입니다. 컨트롤러에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처리가 필요한 경우죠. 네, 이 근거는 EU 또는 회원국 법률에 근거한 명확한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해요. 단순한 계약상 의무나 외국법은 이 근거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기업이 세금 신고를 위해 직원들의 급여 정보를 세무당국에 제공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네, 세법에 따른 명확한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직원들의 동의 없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금융기관이 자금 세탁방지법 AML에 따라 고객 실사를 수행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근거를 오용하는 사례도 있나요? 네, 예를 들어 한 보험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고객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이를 법적 의무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례가 있어요. 하지만 마케팅을 위한 명시적인 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프랑스 CNIL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죠. 네 번째 근거는 중대한 이익 보호입니다. 정보 주체나 다른 자연인의 생명이나 신체적 안전과 같은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처리가 필요한 경우죠. 네, 이 근거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중대한 이익은 정말로 생명, 건강, 신체적 안전과 관련된 필수적인 이익을 의미해요. 주로 긴급 상황이나 인도주의적 목적에 사용되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한 경우 병원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환자의 의료 기록과 알레르기 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어요. 또한 자연재해 발생 시 정부기관이 실종자 수색을 위해 통신사로부터 피해 지역 내 사람들의 위치 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생명과 직결된 긴급 상황에만 적용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런 근거를 오용하는 사례도 있을까요? 네, 한 보험회사가 고객의 건강 정보를 고객의 중대한 이익 보호를 위해 처리한다고 주장하며 마케팅에 활용한 사례가 있어요. 이는 중대한 이익 근거의 엄격한 해석에 위배되어 제재를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근거는 공적 임무 수행 또는 공적 권한 행사입니다. 공익을 위한 임무 수행이나 컨트롤러에게 부여된 공적 권한 행사를 위해 처리가 필요한 경우죠. 네, 이 근거는 주로 공공기관이 사용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병원 같은 경우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보건당국이 전염병 확산을 추적하고 통제하기 위해 감염자의 접촉자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겠죠. 또한 공립학교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고 기록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 근거도 오용 사례가 있을까요? 네, 한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기업에 판매한 사례가 있어요.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공익 목적을 주장했으나 이는 공적 임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스페인 APD, 개인정보보호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근거는 정당한 이익입니다. 컨트롤러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 가장 유연한 근거이지만 동시에 복잡한 평가가 필요하죠. 맞아요. 이 근거를 사용하려면 비교 형량 테스트를 실시해야 하는데 컨트롤러는 자신의 정당한 이익과 정보 주체의 기본권 및 자유를 비교 평가해야 해요. 그리고 정보 주체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처리여야 하고 정보 주체에게 반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쇼핑몰에서 고객의 계정이 해킹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로그인 시도가 평소와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질 때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는 고객도 본인의 계정을 안전하게 보호받는 데 관심이 있고 쇼핑몰도 보안 사고를 막을 정당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허용됩니다. 그런데 이 근거를 오용하는 사례도 많지 않나요? 맞아요. 가장 흔한 오용 사례는 온라인 플랫폼이 서비스 개선이라는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며 사용자의 상세한 프로파일을 만들어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예요. 이탈리아 개인정보보호당국은 이러한 광범위한 프로파일링이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1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죠.
지금까지 전통적인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의 합법적 근거에 대해 살펴봤는데, 최근 AI와 빅데이터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도전 과제가 등장하고 있죠. 네,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AI 시스템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예측하며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이런 AI 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에 어떤 합법적 근거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기업이 지원자의 이력서를 분석하고 면접 적합성을 평가하는 AI 채용 시스템을 도입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시스템은 지원자의 학력, 경력, 소셜미디어 프로필 등을 분석하는데 어떤 합법적 근거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동의를 근거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채용 과정에서는 권력 불균형으로 인해 동의가 자유롭게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맞아요. 계약 이행 근거를 고려할 수도 있는데 채용 결정에 AI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 체결 전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도 논쟁의 여지가 있죠.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할 경우 기업의 효율적인 채용이라는 정당한 이익과 지원자의 프라이버시 및 공정한 평가받을 권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과제입니다. AI 모델, 특히 딥러닝 모델은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런 대규모 데이터 수집과 처리에 적용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예를 들어 AI 연구기관이 인터넷에서 수집한 텍스트 데이터를 사용하여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는 경우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 작성자로부터 동의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할 수도 있지만 AI 발전이라는 정당한 이익과 개인의 콘텐츠 통제권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GDPR 제89조는 과학적 연구 목적의 처리에 대한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상업적 AI 개발이 이에 해당하는지도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AI의 프로파일링과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GDPR 제22조는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프로파일링에 대한 특별한 규제를 두고 있는데, AI가 점점 더 복잡한 프로파일링과 의사결정을 수행함에 따라 이에 적용되는 합법적 근거와 추가 요건이 더욱 중요해졌어요.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소비자의 대출 신청을 평가하기 위해 AI 기반 신용평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GDPR 제22조에 따르면 이러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은 계약 이행, 법적 승인 또는 명시적 동의를 근거로 해야 해요. 금융기관은 계약 이행 근거를 주장할 수 있지만 AI가 전통적인 신용평가를 넘어 소셜미디어 활동 등 광범위한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이것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게다가 AI의 의사결정 로직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와 복잡한 AI 알고리즘의 설명 가능성 제한 사이의 충돌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한 AI 개발과 운영은 종종 글로벌 규모로 이루어지며 이는 EU에서 비EU 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수반합니다. 예를 들어 EU 기업이 미국 기업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AI 분석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슈렘스2 판결 이후 EU 미국 간 데이터 이전의 법적 근거가 약화되었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EU의 인공지능법과 같은 새로운 AI 특화 규제가 등장함에 따라 이러한 규제와 GDPR의 합법적 근거 요건 사이의 조화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죠. 네, 예를 들어 의료기기 기업이 질병 진단을 위한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 AI 법에 따르면 이는 고위험 AI 시스템으로 분류되어 추가적인 위험 관리 및 투명성 요건이 적용됩니다. 동시에 GDPR에 따라 건강 데이터 처리를 위한 적절한 합법적 근거가 필요하고요. 두 규제 체계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합할 것인지가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GDPR의 6가지 합법적 근거와 AI 시대의 도전 과제에 대해 살펴봤는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핵심 인사이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동의는 만능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많은 조직들이 동의를 가장 안전한 합법적 근거로 간주하지만 실제로는 한계가 있어요.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어 장기적인 처리에 불안정할 수 있고 권력 불균형이 있는 상황에서는 유효성이 의문시됩니다. 또한 동의 획득과 관리는 상당한 운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처리 활동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합법적 근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때로는 계약 이행이나 정당한 이익이 더 적절하고 지속 가능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두 번째 인사이트는 필요성은 엄격하게 해석된다는 점이에요. 여러 합법적 근거에는 필요성 요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히 유용하다, 표준 관행이다, 비용 효율적이다는 이유만으로는 필요하다고 볼 수 없어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덜 침해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에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사이트는 무엇일까요? 합법적 근거는 처리의 시작부터 명확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개인정보 처리를 시작할 때 적용할 합법적 근거를 명확히 식별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처리가 시작된 후 합법적 근거를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택한 합법적 근거는 정보 주체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중요한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동의 근거를 사용할 경우 정보 주체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고, 정당한 이익 근거를 사용할 경우 정보 주체는 특정 상황에 기반하여 처리에 반대할 권리가 있어요. 따라서 합법적 근거 선택 시 정보 주체의 권리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AI 시대에는 특별히 어떤 인사이트가 필요할까요? AI 시대에는 새로운 해석과 지침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보호 당국은 AI 환경에서 합법적 근거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개발해야 하고, 혁신 촉진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는 해석이 필요해요. 또한 글로벌 AI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조화된 접근 방식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이 핵심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네요. 맞아요. 어떤 합법적 근거를 선택하든 투명성과 책임성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사용하는 합법적 근거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특히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할 경우 비교 형량 테스트의 결과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정보 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와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처리 활동, 선택한 합법적 근거, 그리고 관련 평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해요. 오늘 저희는 GDPR의 6가지 합법적 근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근거는 서로 다른 상황에 적합하며 단순히 동의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처리 목적에 맞는 적절한 근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AI 시대에는 개인정보 처리의 합법적 근거 적용이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법적 요구사항 준수를 넘어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도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GDPR의 주요 행위자들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